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서울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서울 낮 기온 38도로 예보가 네. 됐더라고요. 지금이 그런데 절정이 아니라는 거죠? 요 며칠은 아마 오늘 같은 더위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거는 제가 오다 보니까 하늘이 좀 높고 좀 구름이 별로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구름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는 동풍이 넘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는 아마 구름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기온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기온이 상암동 기온이 30.6도, 체감 온도가 32.5도.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낮에 느꼈던 더위를 느끼고 계신데, 네. 오늘 예보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동안보다는. 그래서 오늘 최고로 예보가 나와 있는 곳은 주로 서쪽 지방, 그 중에서도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남이라든지 이쪽 남쪽으로는 39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남부 지방에서 흔히 보던 이제 39도 예보는 오늘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은 뭐 36, 7도 정도로 조금 기온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기후 패턴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영남 쪽에 심한 더위가 있다면 이제는 더위가 수도권으로 좀 옮겨간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기압이 아주 뜨거운 고기압이 영향을 주던 고기압이 조금씩 동쪽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40도를 넘는 지역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40도를 넘는 시점이 오후에서 정오로 조금씩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나 이런 부분이 가려주지 않고 직사광선이 내리쬐서 그런 걸까요? 그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남부지방의 40도를 넘긴 그런 더위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더운 공기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고 열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형적인 영향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분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러와도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내려오면서 높아지는 그런 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래서 42도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가장 높았던 기온이 41도였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더운 40도를 넘는 더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더웠던 해 하면 1994년을 네, 떠올리게 94년. 되는데 네. 올해도 그만큼 더운 건지,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 이 수도권은 역대 최고 기온을 또 경신할 가능성이 네,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42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미 올해 쌓인 열이 거의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994년을 우리가 떠올리는 이유는 1994년은 정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 40일 가까이 이어져서 아마 제가 그때도 이제 취재를 좀 할 텐데 밖에 나가서 취재하는 분들 되게 힘든, 예. 취재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들었던, 해를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는 그 정도로 해가 많이 쬐지도 않지만 기온이 올라갔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구 자체가 뜨거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지구 어떤 대기보다도 바다가 많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엘니뇨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동태평양의 수온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갑자기 뛴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한 2도 이상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이제 늘 있었던 현상인데 이게 2도 이상 크게 뛰었고요. 그래서 슈퍼 엘니뇨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2도 이상 올라가면 슈퍼 엘니뇨인데, 이 슈퍼 엘니뇨가 올 겨울 되면 더 심해지고 결국은 내년에 지구를 가장 뜨겁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운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위 얘기를 나와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들이 우리 이제 사람도 있지만 이 생물들도 있잖아요. 가축들이라든지. 현재 지구가 얼마나 더워지느냐를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징표가 요즘에 이제 나온 그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면, 예. 아프리카 타조 있죠. 네. 타조는 4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요즘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타조가 화상을 입어요. 발바닥이요. 발바닥에 화상을 입고, 그다음 타조 중에서도 새끼 타조들은 어떤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던 그 유목민들, 그죠? 이제 타조를 이용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는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어떤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갈수록 더워지는 이런 이상 기온이 동물마저 힘겹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중에 물가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과 6월 3.1%와 3.2%로 두 달 연속 최대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7월 품목별 상승률은 석유류 물가가 15.5% 올랐지만 한 달 전보다는 5.5% 하락했습니다. 경유는 21.5%, 휘발유는 12.6%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9% 올랐는데 농산물은 2.2%, 채소류는 4.2% 하락했습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4.4%, 3.9% 올랐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공황진 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열대야도 문제인데요. 네. 이제 밤에도 온열 질환자가 나올 정도로 너무 덥단 말이죠. 네네. 왜 이렇게 열대야가 심한 겁니까? 그건 수증기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늘면 이제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면에서 이제 활발하게 열기가 빠져나가는데 수증기가 하나의 온실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기체란 얘기는 온실처럼 가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증기들이 늘어나면 지면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좀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열대야가 이어지면 사실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큽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루 종일 좀 시달리다가 밤에는 좀 쉬잖아요. 그렇죠. 쉴 수 있는 시간에 쉬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밤에 푹 못 쉬면 이게 낮에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피로가 낮에도 누적되고 그러니까 누적되는 피로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최근 들어서는 야외에서 활동하다가 숨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는 열이 계속 쌓이면서 신체가 기능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대야가 위험한데 그 열대야의 기준이 25도이긴 하지만 통계를 보면 22, 3도에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열대야가 이제 한낮에 40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제 의례적으로 여름이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폭염 대응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고요. 지금의 더위는 거의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예. 국민들의 좀 지켜야 할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더위가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첫째, 기본적으로 이제는 폭염이 재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만약에 대피를 하게 되면 대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기온이 올라가는 40도 정도 되면 우리가 119를 부를 때 집에서 만약에 열이 올라가서 119를 부른다 할 때 올라갈 때 상황이 4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도를 넘으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늘 여름이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폭염은 재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는 대피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행동 요령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요령을 좀 익히시고 그다음 지자체의 어떤 리드를 좀 따라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지방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수시로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예, 경각심을 예.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태풍 돌핀이 북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폭염에 더 부채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 태풍이 사실은 이런 폭염을 해결하는 가끔 해결사 노릇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태풍이 오면서 비를 뿌리거나 또는 뭐 기압 패턴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 태풍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태풍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 남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일본 남쪽으로 지나게 되면 강한 동풍들이 계속 우리나라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더위는 당분간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태풍과 가까이 있는 남부 경남이란 이쪽은 태풍이 중국에 상륙할 무렵에 약간의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단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지금은 좀 멀어서 사실은 8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 예보로도 사실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와 오늘 좀 다른 거는 수치 모델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이죠.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진로를 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태풍이 약간 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태풍이 약간 휘게 되면 그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폭염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태풍이 그러니까 일본 남쪽을 지나면서 폭염을 강화시키는데 태풍이 중국에 도달할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비구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조금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 초입니다. 네. 도대체 이번 더위, 올해 여름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좀 전망을 짚어주시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더운 시기는 8월 상순이라고 보면 돼요. 예. 8월 상순이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덥고 그다음에 8월 중순, 그다음 8월 하순인데 그래서 일단 아주 심한 더위는 8월 상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폭염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8월 중순까지도 폭염에 대한 어떤 기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하순에서 9월까지는 30한 4, 5도의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라는 것이 이제는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나타난다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주 정점에 이르는 폭염은 이번 8월 초순이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예,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